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의 디토크는요, 정말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단편 만화이자 영화, 룩백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카리노, 만화가이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의 메인 MC, 우리의 늑대 수인이 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판타지. 네, 나 벌써 세 번째인데, 네, 판타지 웹소설 쓰고 있는 도도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지. 도덕기님께서 거금을 투자하셔서 마이크를 엄청난 고성능으로 바꿔오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음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목소리가 조금 더 잘생겨졌다. 네, 그 다음은 빈녀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번에 모아나에 이어서 오셨죠? 네, 빈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번 달 모아나에 이어서 또 재밌게 이야기하고자 돌아왔습니다. 웹소설 작가 빅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멋진 목소리에 잘생긴 미소년 목소리를 가진 빈녀님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부끄럽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 또 새로 오신 새 게스트님께서 계신데요. 네, 지금 제 머리 위에 뭔가가 있어. 제 머리 위에 짱 귀여운. 그야 멀미나요. 네, 이름은 피스이즈 작가님이십니다. 피스이즈님, 예,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스입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피스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런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웹툰 쿤티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 시나리오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게임이 곧 나오거든요. 10월에 겨울소녀라는 게임이 나오니까 그거 발매되면은 우리 많이 플레이 해주길 바랍니다. 네, 여기 겨울소녀라고 미소녀 두 명을 다 볼 수 있는 엄청난 비주얼 노벨이 있는데요. 예, 아주 매력적인 소녀 세아랑 이렇게 있는 게임인데 무려 더빙까지 있죠. 네, 맞습니다. 더빙 퀄리티가 엄청 좋으니까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성우님이 세아 캐릭터를 세아님이 연기하시는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 시청자분께서 겨울소녀는 우주인 세아와 기적적인 만남에서 시작되는 비주얼 노벨 게임입니다. 네. 설명 있으신데? 부끄러워하십니다. 스토리를 쓰셨습니다. 피스님께서. 야, 멋지시거든요, 아주. 매 스토리 맡으신 그분이 더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네, 발매될 때 또 한번 또 홍보차 피스님께서 저희 방송 놀러 오실 겁니다. 네, 아마도 오실 거죠? 피스님 오실 거죠? 잘 부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봐야죠.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게임 플레이어를 확보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영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룩백을 소개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룩백 소개는 제 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룩백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룩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룩백은 체인소맨으로 대작가 반열에 오른 후지모토 타즈키 작가의 단편 만화로 만화를 그리는 두 소녀의 만남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만화를 소재로 했다는 게 만화가인 저로서는 참기 어렵더라고요. 볼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단편 만화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하고 과감한 스토리텔링과 감동적인 결말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이 작품은 단편 만화임에도 영화화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었죠. 그리고 이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는 저희가 그것만 제외하고 그 외의 스포일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얘들이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이어가는 성장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그 시간 동안 그 여자애들 두 명이서 만화를 그리는 얘기구나 라고
그런 얘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박훈원의 좀 더 현실적인 드라마 이야기 같은 거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감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룩백을 처음 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들? 이 룩백이 사실 룩백 이제 이거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게 있었어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저는 단편 만화, 룩백이라는 단편 만화가 있는지 몰랐었고 이번에 영화가 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만화를 쓰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만화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이 생각보다 만화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창작이라는 거에 좀 되어 있는 이야기긴 하죠. 맞아요. 창작하는 사람한테라면은 좀 관통되는 그런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깊게 공감합니다. 고도키님은 어떠셨습니까? 저요. 저 이거 추석에 부모님이랑 같이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네. 상영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짧아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만 베테랑하고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러 갔는데 이렇게 울고 나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저 영화 보고 그 감동적인 포인트 좀 이따 말할 건데 결국 울고 나왔습니다. 다른 애니메이션 걸과 좀 다르게 되게 좀 실사 같은 그 묘한 느낌이 되게 강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후지노의 인생을 되게 가까이서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이 주인공을. 근데 이 뭔가 투박한 듯 하면서 되게 생동감 넘치는 그 그림체랑 이 아름다운 배경이 어울리니까 되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중간부터는 진짜로 후지노라는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옆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인가요? 완전 그런 느낌으로 진짜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완전 쌉티시거든요.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아들이랑 같이 안 볼 거야?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예쁜 영화다. 이 배경이 너무 예쁘다. 그림체가 참 예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이제 가족이랑 좋은 추억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정말 좋았더라고요. 아니 가족들이랑 같이 봤다고요? 룩백을? 네, 추억에 인상적이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효도도 할 겸. 그럼 효도 할 겸 영화표를 사신 건가요? 팝콘을 샀습니다. 팝콘도 했습니다. 팝콘유도 하셨구나.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새로 오신 작가님이신 피스님께서는 또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모로 좀 충격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막 작가를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화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앞에 말씀하신 소설 쓰시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소설 작가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뭔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역시 연출이 정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작가분께서 원작 작가분께서 이제 영화를 무척 좋아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영화를 좋아하시고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땅의 스크린으로 이제 그 상영이 되니까 만화에서 보던 그 영화적 연출이 정말 영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느껴지는 뭔가 신선함이 있었거든요. 애니메이팅이 들어가면서 후지노가 보면 중간에 있잖아요. 토의 집에 갔다가 막 영향을 받고 거기서 자극을 받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제 길 속을 뛰어가는데 이거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저 소름 돋았어요. 장면이죠 진짜. 맞아요. 다들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군요. 여기서 또 이제 막 배경도 진짜 막도 예쁘고
그 캐릭터 연기가 너무 그게 너무 귀엽고 그래서 표정이 너무, 와, 맞아요. 감정을 참을 수 없는 그 표정이, 예. 미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화에서는 이게 한 페이지 아니 두 페이지로 이게 끝이 나거든요. 그 장면이 끝이 나는데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걸 쭉 긴 타이밍으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차이점을 찾는 것도 좋았고 네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디테일을 찾는 게 좋았고 디테일적으로 귀엽게 뛰어가던 장면.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디테일들이. 나 칭찬받았어. 그래, 너 내가 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정말 귀여웠어요. 네. 맞아. 근데 그게 또 너무 현실적이고 뭔가 맞아요. 아웃이 다들 좀 그렇게 뛰어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들 혼자 있을 때? 하하. 전 요즘에도 그러고 싶어요. 아니, 요즘에도 책을 괜찮다고 하면 이제 집에 가서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유, 너무 귀여우시네. 세상에나. 그랬군요. 도드키님, 제가 칭찬해드리면 혼자서 달밤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분이셨군요. 침대에서 날뛰는 게 아니라 제 침대 한테 보고 이불킥을 하시는구나. 침대가 아직 무너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거기 이제 카메라를 달면 이제 후지로가 되는 건가요? 독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우람한 남성이라서. 약간 그 있잖아. 내 이야기라는 작품 있잖아요. 보쿠노 이야기.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의 귀여움이 되는 건가? 우람하게 귀여움. 그러지 않을까요? 룩백도 후지노가 아니라 좀 우람한 헬창이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약간 뭔가 후지노가 아니라 좀 마동석 씨 같은 느낌이면은 마동석이 그런 표정하고 뛰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런데요? 스릴러 아니야? 근데 너무 좋잖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그거 좀만 뒤틀면 그게 파이어펀치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파이어펀치도 영화랑 굉장히 깊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작가분이 워낙 영화 강팬이다 보니까 파이어펀치도 이제 영화적 연출이 계속 들어가고 소리도 실제로 영화 연출 소리도 막 들어가니까 카메라라던가 막 촬영 기법 이런 거. 그런 부분들도 또 있었군요. 네, 맞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되게 정해오긴 한데요. 네네. 나름 재밌게 봤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군요. 근데 전문가 늘보 선생님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럼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보지도 못했는데. 네,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2부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special. 스토리랑 캐릭터 분석 타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토리를 길게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룩백은 두 소녀 후지노랑 쿄모토라는 두 소녀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캐릭터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후지노라는 캐릭터는 뭐라고 되지? 저는 둘 다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천재인데 후지노는 약간 뭐랄까 좀 뽐내고 싶어하는 천재. 관심 받고 싶어하는 천재. ENTP인 것 같습니다. ENTP입니다. 일단 앞자리가 2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ENTP인 걸로 하고 큐보터는 천재인데 어떤 천재냐면은 자기는 세상에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천재예요. 되게 조용하고 히키코모리 여자아이거든요. 그리고 배경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랑 중학교 시절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단 영화의 시점은요. 후지노의 사건 만화로 시작합니다. 후지노는 교내 만화 신문에다가 사건 만화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칭찬을 받으며 즐겁게 그리던 그녀의 초등학교 만화 생활에 한 가지 변수가 내려와요.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큐모토라는 학생한테 사건 만화의 자리를 일부 내주자는 학교 선생님의 부탁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가 만화를 그릴 수 있겠어? 뭐 어디 그려보라지? 나오면서 생각하면서 자리를 내준 후지노. 다음 교내 신문에는 후지노는 깜짝 놀라버리고 마는데요. 큐모토가 배경을 그렸는데 웬만한 어른보다 잘 그린 거예요. 후지노는 충격을 받고 그들의 사건 만화 레이스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제 스토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지노를 만나게 돼요. 후지노가
후지노가 쿄모토를 만나는데 쿄모토가 히키코모리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간신히 친구가 돼요. 만화라는 매개체로. 그리고 같이 만화를 만들게 되고 고등학생까지 돼요. 근데 계속 만화를 계속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화 연재가 결정이 나고 근데 후지노가 미대 입시를 시작하면서 만화 만들기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들의 갈등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뒷이야기는 스포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이게 쿄모토라는 캐릭터가 쿄모토한테는 후지노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빚을 가져다주는 친구예요. 히키코모리 집에만 있던 친구한테 빚이라는 한 존재가 여신 같은 한 존재가 내려와서 나를 바깥으로 세상으로 끌어주고 나를 만화 그리게 해주고 이것저것 만화만 뿐만이 아니라 걔 인생에서 빚 같은 친구란 말이에요. 후지노는. 그쵸. 그리고 쿄모토는 후지노에게 있어서 든든한 조력자예요. 저는 일단은 초반에 그들의 관계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영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두 캐릭터를 보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볼 때는 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두 명의 캐릭터지만 둘 다 비슷한 것 같아. 하나의 캐릭터를 마치 둘로 쪼개놓은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비는 명확하거든요.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만화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대비는 명확한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후지노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인정받는 게 좋아가지고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큐모토는 인정받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좋고 이래서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주변에서 봤던 창작을 하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단편적인 페르소나를 엿봤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창작 계열에서 일을 하면은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둘 중에 한 페르소나는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작품을 시작했어? 왜 만화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고민을 해보면 둘 중 하나예요. 정말들 내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좀 관심도 좀 받고 이런 게 기뻐가지고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게 동경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너무 좋고 그냥 이 행위 자체가 해방감을 느끼고 막 이러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두 명의 캐릭터지만 창작자라는 거대한 하나의 인물 조형에서 나온 캐릭터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 해석인데요. 창작자들, 당신은 후지노 아니면 쿄모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그렇게 느꼈었어요. 둘 중 하나 아니야? 라고. 너무 버거운 발언인가요? 너무 재밌어. 예, 진짜 흥미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입니다. 그런가요? 예. 저만 그렇게 느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끼긴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룩백이랑 연결을 짓는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역시 사람은 좀 대화를 하고 살아야 해요. 대화에서 또 새로운 게 떠오르고 하긴 하죠. 그러면은 도덕희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둘의 관계성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거 더 멋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압박이 있는데 시간네. 근데 그러게요. 저도 이 작품 자체가 그 작가님의 후일담 같은 걸 이제 찾아보면은 결국 이제 어린 시절 때 겪었던 그 경험이나 감정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는데 특히 상업문학을 다룰 때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써야 한다라는 압박과 함께 그럼에도 이제 우리 쿄모토가 그리는 것처럼 좀 작품성 있고 멋있고 좀 그런 이제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해야 된다.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완벽했다라는 감상을 전 받았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상업적인 것과 이 작품성,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서로를 이제 견주고 또 이제 밖에 나가고 싶은 그런 외향적인 인정 욕구와 그러면서 이제 내 작품 내면을 들어보는 이런 내향적인 그것과 하지만 언제나 이것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을 때 완벽했던 더 우리 쿄모토와 후지노가 함께 작품을 했을 때 가장 즐거웠던 것처럼 작가님의 내면에서 결국 그 지나온 그 작품 생활을 봤을 때 그런 것들 사이에서 또 이제 이게 내면적으로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또 외적으로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 친구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나를 또 찾고 이러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러게요. 울컥울컥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도키님이 이제 다른 작가랑 다른 작가 지망생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을까요? 네, 결국 또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모두가 밟아왔고 결국 서로 다른 같이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친구가 함께 있을 때 완벽한 것처럼 결국 저희들이 왔던 길이 그런 거 아닐까. 서로 다른 성향과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받았던 것 같아요. 야. 너무 좋습니다. 네.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귀여운 남원을보 피승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도둑키님이나 빈여우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느낌 감성이 그런데 어떤 점이냐면 일단은 또 단순하게 보면은 일단 우리의 성격이라던가 그런 역할이 많이 다르잖아요. 정말 상반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활발하고 한쪽은 음침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쪽은 또 이제 막 그림, 특히 이제 배경 그림에 특히 소질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계속 집중하게 되고 한쪽은 이제 후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야기권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런 위치라 그래서 정말 둘이 있을 때는 저 너무 완벽하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참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사실 작가분의 그 희망을, 그러니까 꿈을 어느 정도 표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향인 거죠, 일종의. 네, 맞아요. 이쪽이 이상향이고 근데 그 와중에 두 캐릭터 중에 어느 쪽이 더 그러면 약간 비현실적이냐 더 약간 이상적이 가깝냐고 한다면은 또 사실 그게 또 쿄모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엄청 성공한 작가님이지만 인 거죠?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쿄모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둘의 관계가 상당히 의존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쿄모토 같은 경우는 이제 호지노미에 대한 동경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동경을 놓지를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와 이런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가령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한 존재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쿄모토가 약간 그런 비현실적인 환상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래서 보면은 또 갈수록 오히려 이제 그 더 의존적인 성격으로 변해가는 건 사실 후지노라고 보거든요. 그 작중에 보면은 후지노가 쿄모토한테 넌 나만 따라와 하고 넌 내 뒤에만 따라와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길들이려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하지만 길들여진 건 후지노였다 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쿄모토는 굉장히 조종술에 능했던 건지. 의도였나요? 그런 수준이 오시죠. 그러니까 쿄모토는 언제든 사실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격이랑 다르게 독립을 꿈꾸고 있었고 또 그에 따라 이제 후지노에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후지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옆에 있었으면 하고 정말 사실은 쿄모토 입장에서 어쨌든 후지노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후지노 입장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쿄모토가.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전 좀 소름 돋는 게 저는 정말 완벽하지 않은 관계라고 느꼈거든요. 네. 여러분들 얘네들이 만화를 그리잖아요. 근데 만화를 그려서 제출을 하잖아요. 상도 여러 개 탔어요. 근데 그게 전부 후지노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런 디테일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네. 못 보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소름 끼쳤거든요? 진짜로? 저는 그게 제일 이름이 무서웠어요.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갈수록 가면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쵸. 동등하지 않은 관계인 거지. 사실상 보면은 물론 후지노가 캐릭터 얼굴도 그렸고 스토리도 짰고 연출도 다 후지노가 하고 쿄모토는 배경만 그린 게 맞아요. 어씨 역할을 한 게 맞긴 해. 근데 얘네들이 정확히 스토리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안 알려줬지만은 내 생각에는 둘이 그린 거거든요. 후지노 그러니까 네. 쿄모토는 어씨만 한 게 아니라. 근데 결국 이름이 알려진 건 후지노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나는 지금 봤으니까. 이러한 관계를 되게 위험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맞아요. 이 이 부분, 디테일을 눈치 못 채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봤던 기억이 맞아 그랬어 하면서 떠오르는데 네, 굉장히 사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관계를 착취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착취 맞잖아. 맞죠. 근데 이게 진짜 아니다.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후지노라는 캐릭터가 건방진 캐릭터인 건 맞아요. 자만에 빠진 캐릭터 맞아. 너는 뭐 배경만 그렸으니까 너 없어도 뭐 어시 쓰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얘기 듣고 떠오르는 게 있긴 해요. 사실 쿄모토라는 캐릭터는 정말 모든 창작자들에게 있어서 뮤즈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응원해주고 동경해주고 자기는 뒤에 있어도 괜찮고 자기는 빛나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존재. 그래서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창작자들은 사실 후지노랑 쿄모토 둘 중 하나다라고 했을 때 약간 쿄모토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너무 좀 경솔한 발언이었나 아닙니다. 근데 작가한테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하는 작가가 있고 남이 하는 거를 서포트 해주는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것도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중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작가는 작가와 엔지니어로 나눌 수 있다. 작가는 창작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엔지니어는 기술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둘의 역할을 보면은 기술자와 창작자, 크리에이터와 창작 기술자 이렇게 나눠지긴 하거든요. 둘의 역할을 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일산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카티 센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쿄모토가 뮤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화를 계속 하고자 하는 원동력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또 이제 후지노라는 이름만 계속해서 앞에 나오고 쿄모토라는 이름은 사실 나오지 않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봤을 때 감상이 그거였거든요. 사실 쿄모토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없던 게 아니었을까. 사실 이게 환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쿄모토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쿄모토라는 캐릭터는 유년 시절의 꿈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어요. 그 유년 시절에 꾸잖아요. 내가 이 꿈을 꿀 때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나만의 지원자, 약간 조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큐브토 같은 존재는 없었었단 말이죠. 이 듣기 해석도 쉽지 굉장히 않죠. 되게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큐모토가 어떻게 보면은 후지노의 첫 번째 팬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나 스스로가 나의 팬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창작 활동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스님 말대로 저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고 방금 이 얘기했지만